지난 화요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가 시작됐죠. 오늘부터 추가로 마련된 세 곳의 지역 투표소도 일제히 문을 열어 투표가 시작됩니다. 오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여성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한인 스시맨에게 무참히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과 시스템 내 다른 캠퍼스의 등록금이 다음 학년도에 3.75% 인상될 예정입니다. 일리노이주 전역의 수십 개의 학교가 4월 8일에 있을 개기 일식을 위해 휴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가 맨하탄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는데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15의 통행료가 부과됩니다. 샴버그의 우드필드몰이 어제 오전 공공위협을 이유로 한때 폐쇄됐습니다. 짝퉁 스마트폰 제조사로 불리던 중국의 샤오미가 애플도 포기한 전기차를 보란듯 내놨는데요. 판매 시작 27분 만에 5만 대 예약을 돌파하며 테슬라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10명 가운데 1명은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내에서 원숭이 두창 엠폭스의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 화요일부터 시작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재외투표에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 미 중서부 관할 투표소 중 공고한 대체 장소인 한월 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를 방문한 재외 유권자 수가 27일 첫날 128명, 2일 차인 28일 어제 118명으로 누적 246명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신고 신청 절차를 거쳐 명부에 오른 미 중서부 등록 재외 유권자 수는 2,792명입니다. 아울러 추가로 마련된 세 곳의 지역 투표소도 오늘 오전 8시 일제히 문을 열어 투표가 시작되는데요. 오는 31일까지 운영됩니다. 중서부 지역에 설치된 추가 투표소는 디트로이트 소재 미시간 한인문화회관과 인디애나폴리스 소재 인디애나 한인회관, 세인트폴 소재 미네소타 한인회관 등에 마련됐습니다. 시카고를 비롯해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애틀랜타 등지에 마련된 미 전체 재외선거 투표소는 오는 4월 1일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아직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들은 주말 동안 관할 내 설치된 4곳의 투표소를 통해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KBS에서는 투표가 시작된 지 하루가 지난 어제 정오 투표소를 방문했는데요. 이 투표는 여전히 대체로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일부 유권자들은 재외선거인 신분을 입증하는 영주권과 비자 원본 등을 지참하지 않아 아쉽게 발길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투표소 방문 시 지참해야 할 사항들을 우창우 재외선거 영사를 통해 다시 한번 짚어봤습니다. 투표소에 오실 때는 반드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꼭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한국관공서에서 발행한 여권 그리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미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진이 부착되고 생년월일이 기재된 신분증을 가져오셔서 신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재외선거인께서는 신분증과 함께 국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 원본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국적 확인에 관한 서류 원본이라고 하면은 비자 또는 영주권 증명서가 이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투표 방법입니다. 먼저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받은 후 투표용지를 수령, 투표용지와 반송용 봉투를 받아 투표하면 됩니다. 재외선거 같은 경우에는 선거인별로 해가지고 투표용지를 받는 수가 달라지는데요.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보제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2장을 받습니다. 근데 다만 국외 보제자 중에도 재외국민 등록자이신 분들은 국외 보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비례대표 투표용지 1장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유권자들은 기표소에 들어가 1인 후보자를 선택해 재외투표용지에 해당 란에 기표한 후 이를 봉함한 회송용 봉투를 투표함에 넣으면 투표가 완료됩니다. 비례대표 투표용지는 워낙 길다 보니 기표할 때 좀 이렇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원하시는 정당에다가 이렇게 기표를 하시면 되고, 기표를 하고 난 다음에 투표용지를 기표한 내용이 안 보이게끔 접어서
해송용 봉투에 넣습니다. 넣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스티커 같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밀봉한 다음에 기표소에 나오셔서 투표함에 투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퇴장하시면은 모든 이제 투표 절차가 종료가 됩니다. 각 투표소에는 현재 우영사를 비롯한 책임위원 및 투표소 관리자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한울종합복지관 북부사무소에는 현재 투표 사무원과 정당에서 추천 신고한 참관인 2명을 포함해 10여 명이 투표를 돕고 있습니다. 김광길 사무관입니다. 투표장 분위기는 첫날에는 이제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8시에 이제 딱 정강에 기다리셨다가 투표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오하이오에서도 이제 오셨던 분도 계시고 예전에 이제 투표를 하셨다가 이제 국외 부재자분들 같은 경우는 매번 이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신고 신청을 좀 하셔야 되는데 이번에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 당연히 이제 등재가 돼 있으신 줄 알고 이제 오셨다가 이제 등재가 안 돼 있으셔가지고 이제 헛걸음하신 분들도 좀 계시고 이번 기회를 보면서 저도 이제 선거 업무에 참여를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이 정말 멀리서도 이렇게 오시는 분들을 보면서 되게 존경심도 되게 들고 어떻게 보면 저도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한울복지관에 마련된 투표소를 찾은 유권자들을 만나봤는데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은 다양한 연령층이 투표에 참여했고 한 목소리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주권을 행사하는 것이 국민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라고 말합니다. 지난 8년 동안 빠짐없이 재외선거에 참여해왔다는 몰충그로브에 거주한 임기용 씨. 90을 넘긴 나이에도 올바른 국회의원을 염원해 투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한 할머니. UIC 유학 2년차 부부인 장한희 유연휘 씨. 이민 온 지 17년 놀스브룩에 거주한 한 여성 유권자의 목소리입니다. 정의와 공정이 바로 서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걸 투표했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야말로 국민들이 자존감이 있었는데 요 근래 와가지고 그런 것들 자존심이 많이 상해지고 영주권자로 살면서도 한국에 관심이 많고 아직도 한국에 세금을 내고 있는데 여기 와가지고 투표할 기회는 항상 했어요. 아유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때인데 늙은이 내가 90이요 나이가 기도하고 우리 올바른 국회의원 뽑아달라고 얼마나 염원하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당연히 이제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해야 될 권리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제 개인적으로 정치에 관심이 있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돌아가는 현안 같은 거 기사를 통해서 접하고 있지만 지역구 선거도 저희는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역에 어떤 이슈들이 돌아가는지 좀 살펴보고 가치에 맞는 판단을 아무래도 이제 어린 자녀가 있다 보니까 이 아이가 이제 나중에 어떤 나라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는지를 염두에 두고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을 해서 투표를 했고요. 멀리서나마 투표를 하게 돼가지고 기분 좋습니다. 요즘 한국이 너무 좀 국제적으로 망신살 뻗치고 이러니까 보통 저 투표를 이렇게 찾아다니면서 하는 성격이 아닌데 오늘은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특히 재외국민으로서 좀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으면 좋겠죠. 그러니까 일부러 시민권도 안 따고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기다리고 살고 있는데 모든 투표소는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됩니다. 끝으로 우창호 재외선거용사는 재외국민의 권익 실현을 위해 어렵게 마련된 제도인 만큼 등재 재외 유권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우리 재외선거라는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외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동포 사회가 조금 더 발전할 수 있는 미끄럼이 되고 권익을 신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명부가 되신 재외국민들께서는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디트로이트 인근에서 일식당을 운영하던 한인 여성업주가 자신의 가게에서 일하던 한인 스시맨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후 도주하던 중 경찰에 체포되기 직전 분신을 시도해 중상을 입었는데요. 와이언더워트 경찰국에 따르면 미시간주 사우스게이트 인근에서 일식당인 스시큐를 운영해온 박희정 씨가 지난 24일 자정쯤 자택에서 칼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이보다 앞선 21일에 이미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요. 발견 당시 박 씨는 복부 등 3차례 이상 자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경찰국 관계자는 용의자는 이 가게에서 스시맨으로 일하던 59세의 진성호 씨로 밝혀졌으며 범행 동기는 수사 중이라며 진 씨는 범행 후 차를 몰고 남쪽으로 도주하던 중 오하이오주 에크론 지역에서 지난 24일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에크론 지역은 범행 지역에서 남쪽으로 약 170여 마일 떨어진 지점입니다.
용의자 진 씨는 경찰과 차량 추격전까지 벌였는데요. 그런 경찰국 관계자는 진 씨는 추격전을 벌이다 잠시 차에서 내려 경관들을 향해 칼을 휘두른 뒤 다시 차에 탔다며 이후 차 안에서 불을 질렀고 몸에 불이 붙은 채 다시 차량 밖으로 뛰쳐나왔다가 체포됐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진 씨는 현재 에크런 지역 병원으로 이송돼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현재 박 씨가 운영했던 일식당은 지인이 임시로 맡아 영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박 씨는 일식당을 7년간 운영해왔고 용의자 진 씨는 박 씨의 가게에서 3년째 스시맨으로 근무했는데요. 박 씨는 진 씨를 스시맨으로 고용하면서 아파트 숙소 등을 제공해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지인들에 따르면 진 씨의 폭언 등은 박 씨의 남편이 지난해 가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숨진 박 씨의 지인인 샌드라 킴 씨는 희정이가 진 씨를 해고하고 싶어도 스시맨을 구하는 게 어려워 가슴앓이만 해왔다며 여리고 착해 직원들을 가족처럼 챙겨줬는데 이렇게 떠나버리다니 너무 슬프고 기가 막힌다고 말했습니다. 일식당의 한 직원은 진 씨는 텍사스에 왔고 거기에 이혼한 아내와 자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평소에도 성격이 원만하지 않아 식당에서도 다른 직원들과 마찰이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위스콘신 대학교 메디슨과 시스템 내 다른 캠퍼스의 등록금이 다음 학년도에 3.75% 인상될 예정입니다. 제일 로스만 위스콘신대 총장이 어제 이런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는데요. 이 제안은 4월 4일 위스콘신대 이사회에서 승인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안이 승인되면 주의회에서 10년간 등록금 동결이 해제된 후 2년 연속 등록금이 인상되는 겁니다. 지난해 등록금은 평균 4.2% 인상됐습니다. 인상안이 적용되면 가을 학기의 위스콘신대 메디슨의 학부 등록금과 수업료는 11,604달러로 오릅니다. 이와 관련해 로스먼 총장은 인플레이션에 따른 인상에도 불구하고 위스콘신대는 중서부 지역에서 가장 저렴한 등록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리노이주 전역의 수십 개의 학교가 4월 8일에 있을 개기 일식을 위해 휴교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일리노이주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일리노이주 내 70개 이상의 학군이 4월 8일을 등교하지 않는 날로 지정했습니다. 모두 개기 일식이 진행되는 경로에 있는 학교들입니다. 이번 휴교령은 많은 도시, 특히 총체적 위기에 처한 도시들이 전례 없는 교통체증과 인파에 대비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주 교육위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 등교하지 않을 것이지만 학교가 이 행사를 위해 온라인 학습의 날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휴교하는 학교는 카본데일 초등학교 95학군, 카본데일 커뮤니티 고등학교, 자이언트시티 통합교육구 130학군, 유니티 포인트 커뮤니티 통합교육구 140 등입니다. 이 밖에 인디애나와 오하이오주 등 중서부 전역에서 여러 학교가 이 드문 천체 현상으로 인해 휴교를 하거나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합니다. 샴버그 우드필드몰이 어제 오전 공공위협을 이유로 한때 폐쇄됐습니다. 샴버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께 쇼핑센터에서 남성 용의자가 누군가를 해치겠다고 위협한다는 신고를 받고 우드필드몰에 출동했는데요. 출동한 경찰은 몰에서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겠다고 말로 위협하던 한 남자를 연행했습니다. 용의자가 전술조끼를 입고 칼을 지녔다는 또 다른 보도도 나왔는데요. 부상자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신고가 접수된 지 약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12시 45분 경찰은 우드필드 몰 내부와 외부를 모두 수색했다며 공공에 대한 위협은 없고 해당 지역은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모든 구역이 다시 문을 열었지만 경찰에 따르면 조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특히 경찰은 쇼핑몰 서쪽 주차장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짝퉁 스마트폰 제조사로 불리던 중국의 샤오미가 애플도 포기한 전기차를 보란듯 내놨습니다. 이 스마트폰과 가전제품을 주로 팔던 샤오미 매장에 자동차가 전시된 겁니다. 판매 시작 27분 만에 5만 대 예약을 돌파하며 미국 테슬라의 아성에 도전장을 내밀었는데요. 2021년 3월 전기차 시장 진출을 선언한 지 3년 만에 첫 모델 SU7 수치를 선보인 겁니다. 최대 관심사였던 가격은 표준형이 37,000여 달러 남짓, 최고급도 포르쉐 경쟁 모델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동안 출혈 경쟁을 촉발했던 테슬라가 가격 인상에 나서는 시점과 맞물린 것도 호재입니다. 최고 시속 265km,
최대 충전거리 800km로 성능도 뒤처지지 않습니다. 샤오미 스마트폰은 물론 가전제품도 연동해 차 안에서 원격 조종할 수 있는 건 덤입니다. 애플 짝퉁, 또 대륙의 실수란 표현은 옛말이 된 것 같은데요. 이젠 테슬라의 자리까지 넘보는 샤오미의 도전에 세계 전기차 시장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한때 코인 왕으로 불렸지만 고기의 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FTX 창업자가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110억 달러에 가까운 재산 몰수도 명령했는데요. 세계 3대 가상화폐 거래소 FTX는 지난 2022년 11월 파산보호를 신청했죠. 파산보호 신청 직후 FTX 창업자 뱅크먼 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계열사 부채를 갚고 바하마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뱅크먼 프리드의 범죄로 FTX 고객과 주식 투자자들은 각각 80억 달러와 17억 달러를, 헤지펀드 알라메다 리서치의 대출기관들은 13억 달러의 손해를 봤다고 판단했습니다. 뉴욕시가 맨하튼 도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공식화했습니다. 어제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뉴욕 메트로폴리탄 교통국은 이날 이사회를 열고 혼잡 통행료 징수 계획 안건을 11대 1로 가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뉴욕시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맨하튼 중심부에 진입하는 차량을 상대로 15달러의 통행료를 징수하는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뉴욕시는 혼잡 통행료 부과를 통해 교통난을 덜고 MTA에 연 10억 달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마련된 재원은 노후화된 지하철 노선을 보수하는 등 대중교통 시스템 확장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해당 계획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상황이어서 예고된 일정의 통행료 징수가 이루어질지는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통행료 징수가 맨하튼으로 출퇴근하는 뉴저지 주거주 직장인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뉴욕주 주민들도 통행료 징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연방 법원에서 제동을 걸 경우 통행료 징수안이 중단될 가능성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엠폭스 원숭이 두천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질병통제방센터에 따르면 올해 지금까지 보고된 엠폭스 감염 사례는 지난해 이맘때보다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올해 3월 16일까지 보고된 엠폭스 감염 사례는 511건입니다. 지난해 3월까지 보고된 사례는 300건 미만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률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감염 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코로나19 공중보건 비상사태가 종료되면서 공공보건 대응을 위한 연방 지원이 줄어들어 접종률이 낮아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에서 거주하는 한인 10명 가운데 1명은 빈곤 속에서 살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 센터가 미 인구조사국의 통계를 분석해 어제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아시아계 미국인 230만 명이 빈곤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빈곤 수준을 가늠하는 연방 빈곤선 아래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체 아시아계 미국인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인종별로 보면 버마, 몽족, 몽골, 파키스탄, 캄보디아 등 순입니다. 중국은 11%, 일본은 8%로 집계됐으며 한인은 아시아 전체 평균과 같은 10%입니다. 25세 이상의 아시아계 빈곤층 중에서 3분의 1은 학사학위 이상 소유자로 집계됐는데요. 또 빈곤층 중에서 10명 중 6명은 이민자이며 미국에서 출생한 비율은 43%입니다. 오늘은 굿 프라이데이입니다. 시카고 이러한 전반적으로 온화한 날씨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낮 최고 52도, 밤 최저 28도가 예보됩니다. 간간히 구름은 끼겠으나 대체로 맑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부터 다시 흐려지기 시작해 부활절인 모레 60% 찬스의 빈 소식 전해지고 있는데요. 내일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39도, 부활절 주일 낮 최고 46도, 밤 최저 37도가 전망됩니다. 이 시각 기온은 37도, 습도는 69%, 바람은 남서풍이 2마일의 속도로 불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일리 뉴스를 마칩니다. 진행의 김수현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큰 위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